이어서 바로 시민 발언대, 예, 이분, 예,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뜻깊은 연설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대구의 애국 시민입니다. 자, 김기만, 예, 애국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민 김기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요즘 이 말의 뜻이 조금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고 하면, 백문이 100명의 문재인이 불여일견 개새끼 한 마리보다 못하다. 문재인이 100명이 있어도 개 한 마리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세월 쏘았습니다. 그것도 침에 걸린 오다리의 한 어벙한 인간에게 말입니다. 이 인간은 온갖 거짓 뉴스로 우매한 국민들을 선동하고 죄 없는 우리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하였습니다. 대통령직을 도둑질하자마자 이제는 곧바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영웅 본색이 아니라 공산주의 본색인 것입니다. 경제를 폭망시키고 국격을 땅바닥에 내리꽂는 외교 참사에 안보를 완전히 해체하여 이 나라를 김정은 돼지새끼에게 갖다 바치려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고물 가져다 주고 엿바꿔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이버섯과 이 나라를 통째로 바꿔 처먹는 것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먼저 경제를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이상한 괴물체를 끌고 와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100만을 훨씬 넘었는데 54조의 거금을 쏟아붓고 일자리 고작 5천 개 만들어내는 이 무능한 정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취직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을 실직시켜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혼자 밥 처먹으러 중국을 가지 않나? 러시아에 가서는 푸틴에게 칼을 선물 받습니다. 칼을 선물하는 것은 외교상 금기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칼을 선물하는 의미가 이 칼로 자결하라 혹은 이제 우리의 인연을 끊자 라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칼을 선물 받은 문재인은 허연 이빨을 드러내고 휘죽거리며 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프랑스의 젊은 대통령 마카롱은 자정이 가까운 야심한 시간에 문재인에게 나폴레옹이 자살한 방을 보여줍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기분이 나빠서 이곳에 오래 머물지는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재수없고 불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자결, 자살, 죽음과 연관되는 말들이 말을 듣는데 이러다 두 노시 따라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이자는 가는 곳마다 김정은 대변인 자처하면서 북한 제재 해제를 외치다가 개쪽을 당합니다. 얼마 전에는 체코를 갔죠. 체코에 간 것은 국민 혈세를 펑펑 써가면서 관광 간 것에 다름없습니다. 그곳에서 김정숙이라는 분수는 이리저리 흘리벌떡 뛰어다니면서 우리 남편 어디 있어요를 외치며 천박하게 나라 망신을 시킵니다. 참고로 김일성 마누라가 김정숙이었고 노무현 장모가 김정숙이고 임종석 모친이 김정숙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죠.
미국 가서 푸대접 받고 개무시 당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외교가 아닙니다.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는 문재인에게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안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보가 완전히 해체되고 있습니다. 지난 9.19 군사 합의서를 보면 아니 이건 그냥 완전한 항복문서입니다. 해상 적대행위 중단 수역을 설정하였는데 남과 북이 각 40km씩 동등하게 설정되었다고 정부는 밝혔으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NLL에서 북쪽으로는 50km 올라가고 남쪽으로는 85km 내려오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우리가 35km나 더 양보하여 인천 앞바다를 송두리째 다 내준 것입니다. 해상 적대행위 중단 수역으로 들어가는 우리 덕적도에서 인천공항까지 38km에 불과합니다. 시화호까지는 43km, 서울까지는 85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습 도발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인 것입니다. 또한 공군력을 보면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것이 공군력인데 군사분계선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최첨단 우리의 공군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북한에 있는 1천여 문의 장사정포, 서울 수도권을 타격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장사정포의 동향 감시가 완전하게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사시에 북한군에 대한 근접 정밀 타격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GP를 철수하는데 GP는 북한이 160개 가지고 있고 우리는 3분의 1에 불과한 60개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동수로 같은 수로 철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대전차 방어벽을 허물고 북한이 쳐들어오기 쉽게 도로까지 깔아준다고 합니다. 이게 나릅니까 여러분? 미쳐도 어떻게 이렇게 미칠 수가 있습니까? 국가 파괴 세력인 이자들의 다음 목표는 종전선언일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는 자동 해체될 것이고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연방제, 곧 적화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막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준비한 게 더 있는데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서울역 대한애국당 태극기 집회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애국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1차 집회를 끝내고 행진을 하는데 광화문에서 해병 전후의 태극기 집회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슴 뿌듯했습니다. 100만 인파가 집결하여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도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주시길 빌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연설 처음 하는데 잘한다 그지요? 자, 우리 김기만 애국자에게 다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